바람골에 날아온 고모리 산새. 이른 새벽 바람골에 짙은 산안개가 덮여 한치 앞도 분간하기 어렵다. 먼 바람골 산등성이의 산안개가 빠르게 하늘로 오르고 아랫마을의 지붕도 안개에 숨어버리고 흉물스럽게 높은 고속도로 교각 꼭대기가 안개 위에 떠있다. 목이 칼칼하여 그는 목덜미를 만지며 고개를 앞으로 숙여 몇 번 흔든 다음 손바닥으로 목청을 감싸듯이 하여 주물렀다. 며칠 전부터 목안이 따끔거리고 누런 가래가 끓고 난다. 누렇게 작은 끈적끈적한 가래를 내뱉고 그는 다리 밑에서 양손 바닥 모아 시원한 개울물을 벌컥벌컥 들이켰다. 족돌이 풀에 전초를 말린 새신 한 싹을 작은 남비에 넣고 끓인 물에 커피를 타 목구멍을 찢었다. 몸살을 포함한 감기 기운이 있을 때 사용하는 그의 감기 증상 처방이다. 새신 삶은 물에 커피를 타서 마시고 쇼스타코비치의 교향곡 9번의 1악장으로 감기 바이러스를 몸에서 쫓아내는 것이다. 이 방법으로 그는 감기를 다스린다. 어두컴컴한 정지에서 드르륵 뭔가 울리는 소리를 그는 들었다. 진동으로 해둔 핸드폰이 작은 상을 울리는 소리였다. 그는 허겁지겁 핸드폰의 뚜껑을 열었다. 고무리에 날아온 산새라는 그 남자였다. 어제 오후 그 남자가 찾아온다는 말을 들었다. 물론 며칠 전에 그 남자가 보고 싶어 그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다. 그의 문자 메시지를 받은 그 남자는 바로 찾아오겠다는 응답을 보내온 것이다. 그는 그 남자에게 그가 있는 곳을 찾아오는 방법을 설명했다. 그리고 그는 그 남자를 맞을 준비에 들어갔다. 군불 땐 아랫목이 식지 않게 깔아둔 것을 먼지를 털어 접고 방바닥을 쓸고 어지럽게 널린 잡다한 물건들도 대충 치우었다. 그가 방 청소를 할 때 그 남자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다. 44번 국도편의 폐부대 부근에서 그 남자가 전화했고 그곳은 그가 설명한 곳이 아니었다. 그때야 그는 읍에서 바람골 입구까지 폐부대가 둘이란 것을 알았다. 그는 서둘러 마당에 세운 삼구유기를 타고 바람골을 내려갔다. 평소와 달리 비포장 험한 길도 그 남자를 기다리지 않게 하고 빨리 보고 싶은 마음에 사납게 달렸다. 아랫마을에 아는 어른이 멀찍이 일하고 있는 것도 그는 본 척만 척하고 고속도로 건설 현장 사무소 지나 마을 길을 달렸다. 중앙선이 그어진 곳에 다다랐을 때 그 남자의 전화가 왔다. 그 남자가 길을 물어맞는 길을 찾아 들어섰다는 것이다. 그는 통화를 계속하며 마을 어귀로 내려가며 운전석 창문을 내리고 손을 흔들었다. 몇십 미터 앞에서 한 대의 차가 올라오는 것이 보이고 그 남자도 그처럼 창문 밖으로 손을 내미는 것이었다. 중간 지점에서 둘은 차를 세웠다. 그가 먼저 뛰어내려 그 남자의 차 있는 곳에 가서 내리라고 신용했다. 그 남자가 그의 말에 따라 차에서 내리며 손을 내민다. 그는 그 남자가 내민 손을 잡지 않고 힘껏 껴안으며 껄껄 웃었다. 몇 달 만에 보는 그 남자의 얼굴은 좋아 보였다. 그가 앞서 운전하고 그 남자가 뒤에서 따랐다. 포장도로가 끝나는 지점에서 그는 비상등으로 길이 험하다는 신호를 보냈다. 그가 염려한 바와 달리 그 남자는 험한 눈뚝길을 잘 따른다. 다리 건너에 둘은 차를 세우고 그가 그 남자에게 바람거래 지형에 대해 대충 설명했다. 그 남자는 개울에 내려가 손을 담갔다. 비가 자주 내리는 한여름의 바람골 물은 넉넉하지만 가뭄이 심한 요즘은 물의 양이 적다.
그 남자가 개울에 내려간 사이 그는 정지에서 그가 감기약 대신 먹는 약초 끓인 물로 탄 커피를 준비했다. 약초가 들어간 것을 그 남자가 거리낌 없이 잘 먹는다. 그 남자는 그의 허름한 바람골 집주위를 찬찬히 살피고 그가 뒤에서 따르며 필요에 따라 바람골을 자랑했다. 그는 그 남자를 데리고 그의 식수원인 우물에 데려가 시원한 물을 한 사발 떠주었다. 한 모금 들이킨 그 남자가 물 맛이 좋다고 했다. 그는 그 말을 듣고 기분이 좋았다. 우물 주변에 있는 밤나무에서 둘은 알밤을 몇 개 주었다. 떨어진 알밤은 성한 것이 별로 없고 갑충 벌레 밤바구미 애벌레가 파먹었다. 그 남자가 그에게 산행을 제의했다. 그 남자의 말을 듣고 그는 서둘러 산행 준비했다. 아랫마을의 기생 박씨가 가져다 준 비상식량을 데우고 커피 탈 물도 준비했다. 그가 간단하게 먹을 것 준비하는 사이 그 남자도 마루에서 산행에 편한 옷을 갈아입었다. 그가 그 남자에게 모자와 괭이를 챙겨주고 둘은 바람골 논뚝을 타고 올랐다. 앞서 걸으며 그는 그 남자에게 바람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며 잣나무 터널을 지나 바람골 깊숙이 들어갔다. 무너진 다리가 있는 곳까지 그는 그 남자를 데리고 들어갔다. 한여름이면 잎이 무성하여 하늘이 가려지고 물에 들어가지 않아도 한기가 서리는 그곳에는 마른 잎이 수북히 쌓여있다. 그는 그곳에서 발걸음을 몇 발자국 되돌려 뒷방골을 타고 올랐다. 그는 평소의 보폭대로 걸었다. 뒤에서 그 남자가 잘 따라온다는 것을 감지한 그는 마음이 편했다. 그 남자에게 약이 되는 식물을 구경시키려면 산등성이를 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가 엎드려 입으로 개울물을 마시는 동안 그 남자는 담배를 피웠다. 한 입 가득 문물을 입안에서 몇 번 굴려 삼킨 그가 경사가 심한 산길을 괭이자루를 지팡이 삼아 산등성이를 탔다. 요즘에 산은 갈잎 나뭇잎이 떨어져 발이 푹푹 빠지고 큰 나무 아래에 자생하는 식물도 가지뿐이다. 흔한 둥굴레도 줄기가 부러지거나 싹이 말라 눈에 잘 띄지 않는다. 바람골 쪽 산등성이를 넘어 둘은 임도 쪽으로 내려갔다. 그 남자에게 그가 삽주싹을 가르쳐 주었다. 삽주싹도 잎이 성한 것보다 마른 것이 많고 꽃이 지고 새 열매가 맺었다. 그가 그 남자에게 삽주의 뿌리가 약으로 쓰이는 백출과 창출에 대해 설명했다. 그 남자는 술을 담근 적이 있어 백출을 알고 있으나 백출과 창출의 차이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다. 한 식물에서 두 가지 약으로 쓰이는 삽주란 식물에 대해 그가 그 남자에게 자랑하듯 말했다. 삽주 뿌리는 맵고 쓰고 특이한 향이 강하다. 그 남자는 보이는 대로 삽주를 뿌리채 뽑아들었다. 그가 배낭에서 비닐봉지를 꺼내 그 남자에게 주었다. 뿌리만 채취할 것이지 싹은 왜 들고 있느냐? 그가 물었다. 몇 포기는 고머리 땅에 심고 아직 확신이 없어 식물을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그 남자가 대답했다. 그 남자가 삽주를 채취하는 동안 그는 생각 없이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오줌을 누웠다. 그의 눈썹이 순간 올라가고 희죽댔다. 그는 그 남자를 큰 소리로 불렀다. 그 남자가 그의 옆에 왔다. 그가 우연성에 의해 찾은 지치싹을 그 남자에게 설명하고 뿌리 육질이 연한 약초 식물이므로 조심해서 채취하라 했다. 그 남자가 아래에서 위쪽을 향해 그가 찾은 서너 싹의 지취를 겠다. 가는 뿌리가 뚝 잘라진 것을 보며 그는 미리 설명했는데도 실수한다는 투의 잔소리에 가까운 말을 했다. 그러면서 그는 흐뭇했다. 왜냐하면 혼자 산행할 때도 지치싹이 잘 보이지 않는데 그 남자를 바람골에 초청하여 산에 다니며 아무것도 캐지 못하고 허탕치면 어떡하나 하는 부담감이 그에게 있은 것이 사실이다.
지치삭 서너 개를 그 남자에게 선물하고부터 그는 산을 건성으로 다니고 정작 열심인 것은 그 남자였다. 그 남자는 눈에 보이는 삽주삭은 무조건 달려들며 욕심을 부렸다. 먼저 준 비닐봉지가 부족하여 비닐봉지 하나를 새로 주고 가득 담긴 지치싹이 든 봉지를 배낭에 넣고 그가 짊어졌다. 그 남자는 삼지구엽초가 없느냐? 그에게 물었다. 흔치 않지만 바람거래도 삼지구엽초가 있다고 말하고 임도로 내려갔다. 높은 산허리를 감은 꼬불꼬불한 비포장 도로다. 그는 그 남자에게 쓸데없어 보이는 이런 길이 왜 있어야 하는지 물어보았다. 그 남자가 추측이 지배적인 그의 생각을 말할 때 그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둘은 임도를 따라 걸으며 길 아래 골짜기와 산잔 등을 살폈다. 낙엽송과 잣나무, 참나무가 보인다. 둘은 참나무가 자라는 산을 타고 내려갔다. 몇십 미터 내려가 삼지구엽초를 찾았으나 둘은 실패했다. 어느덧 오후 4시 반이 넘었다. 그는 서둘러 하산을 결심하고 그 남자를 유도했다. 약초꾼이 약초에는 관심이 없고 놀러온 친구의 마음에 도취해 그는 단 한 싹의 약초 식물도 캐지 않고 그 남자가 캔 삽주와 지치를 짊어진 것에 만족했다. 그의 마음은 그 남자가 사가지고 온 맥주 한 상자에 가 있었다. 빨리 하산하여 갈증을 맥주로 해결하려는 그의 마음을 그 남자가 눈치챈 것 같았다. 둘은 경사가 75도 이상의 가파른 산잔등을 미끄럼을 타듯이 타고 내려왔다. 그날 밤 한 평도 안 되는 방에 장작을 넉넉하게 때우고 따뜻한 아랫목에 마주 앉아 둘은 미친 듯이 놀았다. 맥주향에 취한 그가 대중가요를 크게 틀어놓고 젓가락 장단을 맞추며 흥을 내자 어라 그 남자가 때로 따라한다. 밤 깊어가는 줄 모르고 둘은 놀았다. 술을 좋아하는 그와 술을 먹지 않는 그 남자, 어찌 보면 어느 순간 대화가 단절될 것 같으면서도 둘은 음악을 구심으로 끝이 없는 이야기를 했다. 그는 그 남자가 편히 잘 수 있도록 아랫목에서 벗어나 그의 옆에 누웠다. 거꾸로 돌아가는 세상 같은 그의 허름한 집이 있는 바람골에 찾아와 나란히 누워있는 고모리 산새가 신기하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하산하여 얼음보다 찬 개울물에 먼저 발가벗고 뛰어든 용기를 지닌 그 남자, 한 번도 바람골에서 보지 못한 혼부를 찰나에 혼자 본 그 남자가 마냥 좋아 그는 쉽게 잠들지 못했다. 규칙적인 개울물 소리가 자장가로 들린다. 친구야, 잘 자구레이. 2006년 10월 21일 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인 무학. 낭독, 글 읽어주는 강지식.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